요즘하고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그 취업하기 힘든 정도? 그때가 더 취업이 더 쉬웠다고 보시나요? 그냥 큐브 하나 화면에 띄워서 돌려보기만 해도 어서옵쇼 하던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뭐. 아,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취준생들 입장에서 옛날 분들은 쉽게 취업했는데 왜 우리만 더 어렵게 공부해야 되냐. 굉장한 실력을 갖췄는데도 이제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한국 게임 산업은 사이클이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중심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 등장해서 오늘도 제가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페이스북 인디게임 개발자 그룹의 운영자를 맡고 계신 김성환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내 3D 게임 엔진의 개척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오래전부터 게임 개발 업계에 계셨고요. 게임 프로그래밍 교육도 뭐 오래 하셨고, 펄어비스에서 R&D 팀장을 지내셨고, 이제 요즘에는 퇴사하시고, 인공지능 기술 컨설팅, 페이스북 인디게임 개발자 그룹에서 많은 분들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께는 좀 여쭤보기 어려웠던 것부터 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 게임 산업의 현황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너무 획일화된 게임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새로운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국내 게임 업계에 이제 발을 들여놓은 건 이제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흐름을 3번 거쳐왔는데, PC 패키지 게임 시절 90년대, 그리고 온라인 게임이 시작된 2000년대, 모바일 게임 시대가 된 2010년대 이렇게 세계지를 거쳐왔는데, 국내 게임 산업이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규모가 크고 크게 성장했지만, 그런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느냐.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임 쪽으로 너무 쏠려 있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도나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인디게임 쪽에 활동하고 있는 이유도 주류 게임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대안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긍정적인 면도 있긴 있어요. 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디 팀들을 대거 영입해서 게임과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그런 시도를 갖다 하기도 했고, 그래서 양면적인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유저들이 불만 가지고 또 한쪽은 또 이렇게 또 바람직하게 보이는 면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옛날이랑 비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요즘하고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그 취업하기 힘든 정도? 그래서 뭐 그때가 더 취업이 더 쉬웠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이제 사이클이 있어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난 초창기에는 취업이 굉장히 잘 돼요. 그 2000년대 초 이제 온라인 게임이 막 붐을 타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뭐 약간 과장되게 말하면 그냥 큐브 하나 화면에 띄워서 돌려보기만 해도 어서옵쇼 하던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뭐. 예. 아,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한 달 안에 취업이 다 된 그런 경우를 처음 봤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사람이 성숙기에 이르거나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나서 이제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 이제 취업이 힘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막 100% 취업이 당연히 안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실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산업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취업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영향이 있다는 거 사실 그거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똑같은 산업인데 이미 성숙이 그렇죠. 돼 있는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렇죠. 당연히 기대치가 높겠죠. 그 당시에 이제 고졸 출신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예 대학을 다니지 않거나 대학을 중퇴하고 그냥 해버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 항상 조언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 태동기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중퇴하고 그 뛰어드는 걸 저는 괜찮다고 본다. 그렇지만 산업이 이미 탄탄하게 자리 잡고 성숙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학 교육을 받는 게 좋고, 지금 이제 많은 대학들의 게임 학과나 게임 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도 기본적인 거 배우고 들어오기를 기대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아주 뭐 특별한 기술로서 공부를 했던 것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3D 그래픽스가 그렇죠. 되겠죠. 그런 게 그렇죠. 요즘은 그냥 기본 소양 정도가 돼버린 그렇죠.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취준생들 입장에서 조금 왜 우리는 더 공부를 해야 되냐, 옛날 분들은 일찍 쉽게 취업했는데 왜 우리만 더 어렵게 공부해야 되냐, 그것도 저는 심정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산업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클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달라지니까 이제 그거를 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겠죠. 지금 시점에서 한국 게임 산업은 사이클이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시나요? 대충 한 10년 정도 사이클이 있는 것 같거든요. PC 패키지 10년, PC 온라인 10년, 모바일 10년, 이제 모바일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보면 이렇게 잘 나가던 산업이 이제 쇠락해가는 이런 시기가 오더라면
그게 또 어떤 신호기냐면 완전히 새로운 물결이 온다는 신호가 돼요. 작년하고 올 이렇게 경험했던 이제 생성인공지능이 이제 엄청난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게임 산업도 당연히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큰 기업들은 기존 게임을 개발하는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성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로 이제 인공지능을 갖다 도입하고 뭐 이렇게 주로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생성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게임이 등장해서 기존에 이제 메이저였던 이런 회사가 오히려 저물고 어떤 새로운 회사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크게 성장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게임 회사에 취직이 안 된다라고 뭐 이렇게 힘들어할 때라기보다는 뭐 만약에 좀 자기가 프로그래밍 능력이나 뭐 기본적인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뭐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은 사실은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보기에 더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겠네요. 네, 보통 새로운 도전은 인디가 먼저 해요, 항상. 취준생들 아니면 뭐 주니어급 이러시면 좀 갈팡질팡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표면적인 기술들은 빠르게 변하잖아요. 이제 유니티에서 이제 그 새로운 유리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다운로드 할 때 이렇게 과금하겠다고 해서 막 큰 소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막 유니티 엔진 버리고 딴 엔진 갈아탄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산호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막 이번 유니티 사태 같이 이제 지금 자기가 공부했던 그 엔진을 쓰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다른 엔진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뭐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로지 그냥 딱 공부 효율을 위해서 유니티 엔진만 공부하고 유니티 엔진에 필요한 C샵만 딱 공부해서 자기가 해왔다면 이 변화의 시기에 왔을 때 적응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막 이렇게 심한 시기일수록 변하지 않는 부분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변화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정한 기술에만 너무 매몰되어 버리면은 요즘 같은 변화의 시대에는 사실은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최대한 구체적인 엔진을 안 가르쳤어요.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가르치지 않고 소프트웨어 렌더링 엔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픈GL, 다이텍스를 다 써서 게임 엔진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었어요. 그렇게 교육을 한 학기 탄탄하게 해놓으면 2학기 때는 제가 일부러 유니티 엔진이나 언리얼 엔진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었어요. 알아서들 척척척척 다 해요. 그래서 언어도 좀 여러 개를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PC 온라인 게임 시절까지는 주로 이제 C++이 주류 언어고 뭐 다른 언어를 돌아볼 필요도 없었는데 모바일이 등장을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 다양해지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쪽은 뭐 자바를 해야 되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또 스위프트로 바뀌었지만 오브젝티브 C로 코딩해야 되고. 근데 하나 익히는 게 힘들지 하나만 좀 익혀놓으면 유사 언어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느 분야든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면 언어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구현해내는 알고리즘을 생각해내고 하는 게 생각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네. 갖추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게 뭐 가장 하나 중요하죠. 배우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네. 나중에 경력이 막 뒤로 가서 뭐 승진도 하고 막 수입도 막 늘어나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꺾일 수도 있겠다. 뭐 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게임 업계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 인디 게임 얘기를 또 빠뜨릴 수가 없죠. 그 인디 게임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어떤가요? 인디는 비상업적으로 그렇게 아니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인디도 당연히 돈을 버는 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인디로도 좀 크게 성공하게 되면 인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배포를 해서 어떤 어느 정도의 뭐 수입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라든가 뭐 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정말 크게 엄청나게 성공하는 케이스는 당연히 존재하고요. 취업의 대안으로서 인디 게임 개발자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특별한 정말 인디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인디 개발자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뭐 공통점이 어떤 거가 있다더라. 사업적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